자, 16번입니다. 황린에 대한 설명. 위험물에 대한 문제고요. 위험물의 성격 중에서도 삼류 위험물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황린은 지정수량은 일단 20kg이고요. 화학식은 P가 4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얘가 누구랑 헷갈릴 수 있냐면 이류에 해당하는 정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P4는 삼류의 황린이에요. 정린과 황린의 차이점은 둘 다 인이에요. 황린이 황이 아닙니다. 황이 아니고 인인데 얘는 적색, 얘는 황색, 색깔의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황린이 연소를 한다는 건 황린이 누구랑 반응한다? 연소한다는 건 가연물이 산소랑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린이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써보세요. 일단 쓰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면 신기하게 익숙해집니다. 오산화인. 자, 황린이 산소하고 만나면 산소가 5개 있는 인이 됩니다. 자, 얘는 백색 연기예요. 그래서 산소랑 만났을 때 검은색 연기가 아니라 백색 연기라고 흰색 연기라고 고쳐야 맞겠죠. 자, 2번에 자연발화성 물질이다. 자, 삼류는 성격이 이류가 가연성 고체인 것처럼 삼류의 성격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이기 때문에 삼류에 해당하는 모든 위험물은 자연발화성을 가지고요. 황린만 금수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황린만 자연발화성이고요. 나머지는 다 금수성이에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모든 삼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인데 황린 빼고 나머지는 금수성까지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황린은 자연발화성만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중에 저장한다. 물속에 저장하는 거 이류, 삼류, 사류 말씀드렸죠. 자, 4번에 증기 자체도 유독하다. 황린은 인 성분 자체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증기 유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제3류 위험물 중 은백색 광택이 있고 노란색 불꽃을 내며, 자, 노란색 불꽃 좋은 힌트예요. 그리고 비중이 0.97이다. 비중은 큰 힌트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융점도 큰 힌트가 되지 않아요. 자, 삼류 위험물이고 노란색 불꽃을 낸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힌트는 노란색 불꽃인데요. 자, 삼류 위험물 중에서 나트륨하고 칼륨, 요 두 친구의 특징, 자주 필기시험에 등장하는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하고 칼륨은 경금속이라는 말이 종종 보일 거예요. 자, 경금속은 가벼운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왜 금속이 가볍다는 뜻을 하냐? 경금속의 반대말은 중금속입니다. 자, 중금속이 몸에 축적된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금속들은 무겁습니다. 어쨌든 들었을 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것들, 뭐 책상 다리도 그렇고, 뭐 싱크대나 아니면 뭐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금속 성분들도 무거워요. 나트륨하고 칼륨은 그 무거운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가벼운 금속입니다. 얼만큼 가볍냐면 비중이 1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는 금속입니다. 자, 경금속이고 비중이 1보다 작다, 물 위에 뜬다. 이게 나트륨하고 칼륨에 대한 힌트를 주는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자, 가벼워서 물 위에 뜬다. 비중이 1보다 작다. 그래서 비중이 0.97이라는 건 우리가 0.97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이 1보다 작다는 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트륨하고 칼륨,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지만 불꽃에 이렇게 양초 같은 데 대봤을 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불꽃놀이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 금속마다 가열을 했을 때 고유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위험물에 합격하기 위한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자,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을 설명할 때 노란색 불꽃이라고 하고 칼륨을 설명할 땐 보라색 불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하고 칼륨은 주기율표에서 1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위험물로는 알칼리 금속으로 분류하진 않지만 주기율표상에서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자, 이 위험물들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던 것과 같이 뭐 물과 만났을 때 산소가 발생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손톱만큼의 금속이 물하고 닿아도 그 건물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갑자기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불이 붙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약간의 물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아예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아예 섞이지 않는, 아주 한 방울의 물도 위험하기 때문에 물과 전혀 닿을 수 없도록 석유 속에 보관하는 게 나트륨과 칼륨의 성질입니다. 석유라는 것은 등유, 경유, 파라핀을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나트륨하고 칼륨 정리하면요. 중요한 특징 첫 번째, 경금속이다. 그래서 경금속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비중이 1보다 작다, 물 위에 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석유 속에 보관한다. 자, 요 세 가지가 나트륨, 칼륨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문제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삼류위험물 중에 비중이 1보다 작은 것, 나트륨하고 칼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꽃이 노란색이니까 자, 삼류 중에서 나트륨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꽃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삼류에서 나트륨은 암기법을 했을 때 10알칼리나에 들어갑니다. 알킬 알루미늄, 칼륨, 알킬 리튬, 나트륨, 여기에 있는 나죠. 그래서 삼류위험물 중에 10kg인 정답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삼류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삼류의 황리는 자연 발화성만 있고 금수성은 없는 그런 대표적인 위험물이죠. 안정성이 덜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물속에 저장을 합니다. 물속에 저장하는 거 이류의 유황, 삼류의 황린, 사류의 이황화탄소.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번에 나트륨은 물보다 무거우며 석유 등의 보호액. 나트륨이나 칼륨은 물보다 가벼운 경금속입니다. 물에 닿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보호액으로 석유를 씁니다. 그래서 2번은 물보다 가볍다라고 돼야 되겠고요.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액체 맞고요. 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삼류의 300kg인 물질들, 자, 이런 것들은 고체입니다. 그래서 삼류위험물을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삼류위험물 중에 액체랑 고체가 혼합되어 있어서 그래요. 트리에틸 알루미늄, 알킬 리튬, 여기 빼고는 다 고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인화칼슘, 이렇게 쓰는 물질인데요. 얘는 물하고 만나서 포스핀이 생깁니다. 이거 외에도 CaC2는 C2H2가 생기고 AL4C3는 CH4가 생기고, 자, 이런 내용들 이론 통해서 삼류에 물과 반응하면 어떤 기체들 나오는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43번의 답은 2번입니다. 19번입니다. 나트륨, 칼륨을 보호액 속에 저장을 하는데요. 자, 삼류위험물인 나트륨이나 칼륨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입니다. 자,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 물질들이 주기율표 1조 권소에 있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지만 위험물에서는 또 알칼리 금속의 품명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품명으로 뭐 나트륨, 칼륨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알칼리 금속은 주기율표에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나트륨, 칼륨뿐만 아니라 리튬이라던가 다른 알칼리 금속도 다 마찬가지로 보호액 속에 저장합니다. 어떤 보호액이냐면 석유, 뭐 등유라던가 경유, 파라핀, 알칼리 금속은 전체 다 이런 보호액 속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면은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 물을 알칼리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이 붙는 건데요. 자, 이 물과 만나면 폭발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과 전혀 반대의 성질을 가지는 석유 속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액 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물과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1, 2, 3, 4번을 보시면 사실 물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답을 고르기 애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응용력을 좀 발휘를 해서 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떤 게 답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1번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석유를 쓰는 게 온도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승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나트륨이나 칼륨을 석유 속에 저장하는 것은 승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하고 접촉하는 걸 막는 겁니다. 자, 3번에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자, 공기 중에는 뭐 질소나 산소도 있지만 그 안에 수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습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물도 충분히 수분하고 접촉하는 성격을 띨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그리고 금수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긴 이유는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황리는 금수성이 없지만 황린을 제외한 모든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도 가지고 금속성도 가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발화성의 그 주의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공기 접촉 엄금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공기와의 접촉을 막기 위하여 3번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나트륨, 칼륨은 물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석유 속에 저장한다. 그런데 공기 중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반시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칼륨의 저장 시 사용하는 보호 물질인데요. 칼륨은 삼류위험물이고요. 이 자체로 분명히 칼륨입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이 10kg인 물질인데요. 이 칼륨의 형태 자체가 주기율표상에서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일족 원소는 알칼리 금속에 해당합니다. 자, 이 일족이 알칼리 금속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위험물 안에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분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화학적인 특성 안에서 일족 원소인 알칼리 금속 이 부분은 물과의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족 원소들은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물과 아주 조금이라도 접촉하게 되면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하기 때문에 자, 물과 접촉하는 경우 절대 접촉하지 않도록 물과 상극인 기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물과 전혀 닿지 않도록 보호액으로 기름을 쓰는데 석유라고도 이제 명칭을 부르죠. 등유, 경유, 파라핀 같은 것들을 씁니다. 자, 그래서 칼륨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보호 물질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에탄올은 이제 기름 성분이 아니니까 안 되겠고요. 사이화탄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등유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보호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기름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입니다. 탄화칼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탄화칼슘은 삼류위험물이고 칼슘, 알루미늄의 탄화물이기 때문에 지정 수량은 300kg에 들어가는 물질입니다. 자, 시판품은 흑회색이며 짙은 회색이죠. 불규칙한 형태의 고체입니다. 자, 삼류위험물은 알킬리튬, 알킬알루미늄만 액체고요. 나머지 위험물들은 다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탄화칼슘도 알킬리튬이나 알킬알루미늄이 아니기 때문에 고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과 작용해서 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든다. 자, 이런 문제가 얼핏 보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문장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분자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탄화칼슘이 삼류위험물의 분자식, 칼슘 먼저 쓰고 탄소가 들어가는 이 형태죠. 자, 이게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CaOH2에 C2H2입니다. 자, C2H2는 원소의 이름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명칭을 아세틸렌 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CaOH2에 대해서는 Ca가 칼슘이고 OH가 수산화입니다. 자, 수소와 산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산화 칼슘이 됩니다.
자, 물과 작용해서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든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산화칼슘은 CaO를 의미하는 거라서 다릅니다. 자, 산화칼슘이 틀린 말이 되겠고, 고온에서 질소와 반응하게 되면 CaC2가 N2와 반응하게 되면 CaC2 중에 C 하나를 빼서 내고 그 자리로 N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C가 따로 나오는 이런 형태로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CaCN2가 칼슘 시안아미드라는 물질입니다. 다른 말로는 석회질소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 비중은 2.2 정도가 됩니다. 자, 비중이 2.2인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물과 작용해서 산화칼슘이 아니라 수산화칼슘이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